앉아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이 아코디언 투어 또 마지막 상영, 마지막 GV로 알고 있습니다. 관객분들께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코디언 도어 연출한 손경수라고 합니다. 마지막 상영 찾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모든 분들이 좋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가 닿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준미 배우님. 안녕하세요. 저는 현주의 엄마 이세화 역을 맡은 배우 황순미입니다. 네, 종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역의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독님과 이 현주 엄마, 지수 아빠 약간 묘한 조합으로 또 관객분들과 대화 나눌 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반갑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Q&A 진행하기 전에 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고 한번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배우님들 영화 좀 시나리오 처음에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이런 얘기부터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좀 묘한 경계에 있는 사람을 잘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너무 무책임하거나 허술한 아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너무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을 법 했는데 두 분이 아주 묘한 경계를 잘 타주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좀 시나리오 처음에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능이나 그리고 성과나 목표 성취 같은 걸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 아닌 좀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좋아하는 송경수 감독과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야기가.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영화적으로 잘 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황선미 배우님은 또 어떻게?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인물에 다 이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지금 나이가 한참 어른이지만 지금도 겪고 있는 어떤 마음의 갈등 같은 것들을 겪는 지수랑 또 현주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물론 학생들로 나오긴 하지만 지금의 저의 고민과 크게 또 다르지 않고 또 어른들 인물들은 또 제가 되고 싶은 어른과 정말 싫어하는 어른이 섞여 있는 그런 것들에 되게 여러 가지로 이입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렇게 읽은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어요. 감사합니다. 뭔가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고 나랑 타인을 견주어 보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객석에서 주시는 질문 이어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려고 하거든요. 여기 맨 앞에 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감독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처음에 보면은 한 1시간대쯤까지는 서로 현주랑 지수가 잘 될 것처럼 진행되다가 그리고 저는 잘 모르고 영화를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SF 이야기가 속에 있길래 정말로 지수가 느끼는 감각이 그냥 SF적인 설정이구나라고 하면서 봤는데 둘이 사이가 나빠지고 또 SF적인 설정이 실은 지수의 환각 같은 거였다는 설정이 나오고 나서 약간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그렇고 약간 지수한테 좀 불리한 설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SF적인 설정을
끝까지 밀어붙이시거나 아니면 좀 그 둘 사이를 다른 방법으로 봉합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지금 그 결말을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그 프랙탈 같은 것이 보인 것 같은데 그 지수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는 제가 작법을 공부하면서 영화에서 가장 좀 제가 관객으로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이 한 가운데 있는 미드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에서 그런 급선회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낚시 같은 거를 하려는 마음은 추억도 없었고, 뭐랄까 그것이 나중에 다 설명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것이 지수의 착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현주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이라거나 열심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축구가 너무 정직하게 늘어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안에서 그 SF적인 것을 걷어내고 봐도 그렇게 억지스럽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사울의 아들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어떤 짚어주는 대사들 있잖아요. 상황에 대해서 확 환기가 되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정보가 다 아니었다는 것이 그냥 갑자기 영화의 모든 표피를 다 벗겨내는 것 같은 그런 지점들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서 제 영화에도 적극적으로 좀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그 티셔츠를 바라보는 안쪽에서 바라보는 시점샷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어떤 앞으로 이 아이가 채워야 될 빈 종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컷을 집어넣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 먼저 가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너무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4번째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되게 그 울림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독님과 배우님들께 한 질문씩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감독님께서 이제 GV 계속 진행하신 동안 여러 번이나 이제 그 현주나 종윤이가 느끼는 그런 축구나 과학에 대한 애정이 감독님의 영화에 대한 애정에서 좀 그 영감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감독님께 그 영화라는 파도가 처음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 느끼셨던 심정이나 그때 하셨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황수미 배우님이랑 박종환 배우님 두 분께는 이제 두 분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좀 말하자면 양육 방식에 있어서 좀 두 분께서 이제 결이 좀 비슷하신 면이 있어요. 그 현주 어머니는 현주랑 이제 지수에게 뭐 재밌으면 해라, 그리고 좀 둘 다 지금 좋아하는 거를 천천히 해라 라고 하시는 편이셨고, 지수 아버지도 이제 좀 너무 억지로 뭔가 어린아이를 다그쳐서 재능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착하게만 자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게 약간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평소 두 분께서는 혹시 그런 양육 방식에 대해서 약간 그 두 분이 맡으셨던 역할처럼 좀 더 아이에게 좀 뭐랄까 흥미로운 거, 아이가 스스로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지수 어머니처럼 사실 아이들이 처음엔 자율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찾아주려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람되고 재밌네요. 감독님 먼저 4회차 상영했는데 4회차 관람을 하셨고 이제 질문도 굉장히 시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언제쯤 이렇게 영화라는 파도가 감독님께 밀려 들어왔는지요?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아주 멋없게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적 맞춰서 대학교에 진학을 했을 뿐인데 거기서 영화과 외출을 좀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다가 영화를 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되게 모든 사람들 그 당시에 좀 대학생 치고 이렇게 잘한다 소리를 들으면서 좀 20대 초반에 좀 성장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오히려 그게 좀 잘 안 되게 됐을 때 모든 공모전에서 떨어지고 갑자기 그 인물처럼 모든 것이 다
그제서야 제가 영화를 좋아한다는 걸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못하게 됐을 때. 그래서 뭔가 확 파도가 밀려왔다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제가 좀그 들어가 있던 그 물에서 바닷가에서 뭔가 옷이 다 젖어버린 느낌으로 영화를 좋아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 3, 4년 정도 영화를 정말 좋아하게 된다고 제가 주변 친구들에게 선언을 하고 다닌 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아직 마르지 않는 연료들이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아직 크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사실 이 작품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종환 배우님 뭐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사실 전작인 절의 고도가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좀 어딘가 허술하고 수상하고 그런 좀 외면하기 어려운 아빠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근래에 맡으신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떠세요? 근데 본인의 양육 방식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네, 자아 실현을 해야 되니까 허술하고 수상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게다가 눈치도 없을 것이고, 네, 그렇지만 아이를 통해서 배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오랫동안 준비한 농담 같은 느낌이네요. 홍수미 배우님. 저는 아이는 없어서 있으신가요? 저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주 엄마 세화가 가진 것은 어쩌면 이제 영화 이제 시나리오에 다 이제 내용이 있지만 본인이 겪었던 것을 재미를 잃어버리게 한 어떤 이제 가르침이 있었고 그것이 또 바탕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지수에게 이야기해 줄 때 보면 그래서 현주에게 그렇게 너의 재미 있음이 가장 중요하다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여기 영화에 나왔듯이 그게 아빠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쿨한 어른이고 싶고 그 조카나 저의 아기는 고양이거든요. 저의 고양이에게 되게 열리게 해주고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막 해주다가도 어떤 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가 저 상대의 어린 저 존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항상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도 있고 또 그런 질문은 아마 그 인물도 갖겠지만 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기 두 번째 줄 갔다가 아래로 내려와 볼게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지수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재인 배우한테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남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흔하게 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인 배우가 뭐 친구들이랑 나가면서 막 흉내내면서 조롱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둘이 이제 모든 상황 끝나고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나 네가 싫었다. 근데 그게 공포스러울 수 있었던 상황인 걸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뭐 이렇게 밤에 쫓아온다든지 내가 있는 곳을 알고 찾아온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학생을 나쁜 인물로 그냥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주인공이 또 약간 새끼처럼 이렇게 팔이 굳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수가 잘못했다는 걸 분명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 의도가 따로 있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명명백백하게 지수가 잘못한 일이 맞고 그런 타락을 영화가 담아가는 것이 또 주인공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시나리오를 거의 고치지 않았지만 그 대목에서는 항상 저도 되게 작가로서의 책임감과 그런 고민이 많았던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작가들도 자기 검열과 자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이 시대와 감각하는 것이 적합한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어떤 영화가 사실 굉장히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쉬운 세뇌나 이렇게 선동 같은 게 영화의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지수의 편들을 다들 들게 될 텐데, 그 말을 해줌으로써 그런 아주 현실에 차가운 그 환기도 지수한테 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작가로서도 좀 욕을 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명정대한 시선을 집어넣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수도 현주도 둘 다 감독님 새끼여가지고 그래서 네, 앞에 맨 앞에서 아까 손 들어주셨거든요. 이어서答볼게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도 보통 한 달에 한 15편에서 20편 정도 영화를 극장 가서 보는 편인데, 솔직히 이번 영화 너무 좀 저한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지수나 현주, 종윤이랑 각각의 또 색깔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너무 다 다르고, 좋아하는 방식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도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기분 좋게 청춘 로맨스물로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게 스릴러가 됐다가 다시 또 SF가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저한테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쓰고 싶은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마이크를 조금 떼고 네. 부탁드릴까요? 이렇게 설정하실 때 이 전체적인 복합적인 의미를 그냥 다 관객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작성하시고 연출을 하셨는데, 이게 첫 번째 궁금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초콜릿 기생충, 그러니까 회충이죠. 회충 부분에서 이제 매개체로 하는 게 회충이 넘어갔을 때 초콜릿을 먹는다는 설정을 특이한 설정을 했는데, 초콜릿을 설정한 왜 그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작가로서 스스로를 굉장히 검열하면서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불친절하다는 점이어서, 저도 말씀해주신 것 많이 공감하고, 앞으로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면 어떻게 또 산업과 어떻게 호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을 정말 귀담아서 저도 앞으로 작업하는데 임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의 테이스트가 약간 너무 쉬워지면은 이게 좀 저한테는 관객으로서 좀 재미가 없고, 또 너무 어려움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딱 그 중간에서 제가 놓을 수 있는 놀이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역시나 모두에게 다 뭔가 완벽하게 설명이 되거나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단편 시절에 아주 오래전에 단편을 찍었을 때보다는 많이 친절해진 거긴 한데 더 그렇게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초콜릿에 관해서는 이게 어떤 종목이랄까 분야가 글쓰기이다 보니까 어떤 재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달리기라서 초수가 갑자기 9초대에서 10초, 11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가 옮겨갔다면. 그래서 현주가 축구를 잘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지만 지수가 글을 못 쓰게 됐다는 것은 보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우니, 이거를 초콜릿을 먹으면 얘가 글을 쓴다라는 거를 일종의 창작의 원천처럼 설정을 해두면 관객들이 초반에 그걸 학습을 할 거고, 나중에 현주가 초콜릿을 우거우거 먹었을 뿐인데도 그것을 관객들이 이제 지수의 시점으로 보면서 쟤한테 확실히 뭐가 같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좀 쉽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쪽에서 손을 번쩍 들어주셔가지고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다른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SF처럼 생각을 했다가
전생이라는 소재를 이제 활용해서 이 친구의 그 9살 그거를 나눠주셨는데 혹시 그 성추행의 소재를 넣게 된 계기와 의도를 조금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주랑 준영이가 뭔가 처음부터 지수를 좀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어울려주다가 마지막쯤부터 둘 다 이제 지수를 놓아버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 준영이와 현주를 만드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9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진상이 나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무겁게 접근을 했고 이게 그 사울의 아들에 나오는 그 어떤 대사가 모든 상황을 확 바꿔버리는 것 같은 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담아도 되는 것인가를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그 단어 자체에도 뭔가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좀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더 내밀하게 얘기를 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제 어린 시절과 뭐 그런 주변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뭔가 어릴 때 그런 아주 사소할 수도 있는데 그런 기억들이 의뢰에 있다는 것이 좀 저는 스스로 좀 발견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그 종윤이 그 과학을 좋아하는 그 친구는 지수를 그런 일이 있으면 떠나지 않고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어서 현주는 되게 쿨하게 난 네가 싫고 네가 싫지만 이런 식의 그냥 뭔가 뭐랄까 하해는 없이 그냥 서로 그냥 마지막 인사를 하는 정도로 되게 쿨하고 또 감사하게 지수 입장에서는 서로의 갈 길을 가주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 종윤이는 친구로서 그냥 얘가 살아오면서 한번 넘어졌다는 표현이 조금 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친구로서 그냥 어떤 이유 없이 품어주는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질문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이쪽에 중앙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손 한 번만 다시. 네. 우선 작품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셨던 그 중간에 그런 어떤 대사 하나로 이 모든 상황이 바뀌면서 어쩌면 SF일 수 있었던 게 그 대사 하나로 저는 뭔가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도 이해가 되고 맞춰지면서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쯤에 이제 고경표 배우분이 나오셔서 그리고 이제 옷도 그 물에 빠졌던 그 사람 그 신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왜 지수의 성인이 된 모습을 왜 넣으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의상을 하시고 바다에서 노을을 보는 모습으로 넣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태프들에게는 제가 이것을 그렇게 중요한 연출인 것처럼 많이 가지고 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영화 자체가 2시간 내내 중학생의 시선으로 뭔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담아가는 내용이지만 사실 이 영화 전체가 좀 물에 빠져있는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꿈이든 어떤 커튼의 색깔이든 어떤 뭐 지하철 위에 유리 위에 있는 그 파란색 부분이든 하면서 그런 뭐랄까 그 메타포들을 많이 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것은 이 영화가 어쩌면 그렇다라고 제가 확정을 짓고 싶은 것은 아닌데 나중에 성장한 지수가 어떤 물에 빠지게 되는 선택을 하고 그때 이제 자기 인생을 주마등처럼 바라보는 그 2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상상으로 그런
네, 그런 여지를 좀 열어두는 쪽으로 좀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스태프들에게는 이거를 다 공유를 드렸고 미술, 촬영, 조명은 일렁거림, 물 속에 있는 색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영화 내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감독님 그 말씀하실 때 객석에서 탄식이 약간 옅게 들려왔는데 네 앞쪽에 아까 계속 손들어 주셔가지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는데요. 영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주인공에게 너 계속 키가 크고 있다, 너 키 컸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걸 카메라상으로 뭔가 좀 배우에게 디렉팅을 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좀 연출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찍을 때마다 키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마지막에 종윤이랑 걸어갈 때 종윤이 너 키가 좀 큰 것 같다 할 때는 깔창을 넣었는데 그게 또 훨씬 많이 티가 나진 않는 것 같아서 뭔가 이 영화가 어쨌든 슬픈 성장도 성장인 것처럼 성장을 어쨌든 해내는 그 재능이 수그러드는 것도 어쨌든 일종의 성장인 거니까 그런 성장 영화답게 뭔가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넣었었던 것 같아요. 키 클리닉 엄마 극성이라 생각한 것도 그렇고 겨드랑이에서 털이 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얘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 뭔가 밝은 미래는 아니더라도 어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담고 싶었고 제가 재능에 대해서 항상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 뭔가 날아본 기억이 다들 있다면 지금 내려온 것을 추락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한번 점프를 했다가 잘 착지하는 과정이지 않았나 내려온다는 것이 그래서 그게 추락이 아니라 착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 그렇게 많이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성장 그런 류의 좀 미래가 밝진 않지만 슬픈 성장 영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감독님한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좀 여쭤보고 약간 자판기 누르듯이 계속 대답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 이후에도 좀 이렇게 대화의 장들이 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많은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배우님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대화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영화 처음 잘 봤고요. 처음 봤습니다. 뭔가를 좋아하는 마음, 그 소중함을 좀 아까 좀 마음이 저도 보면서 되게 좀 따뜻해졌었는데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다 각자 자신의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제 영화가 알아서 뭔가 추방하는 배처럼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모두 따라다니면서 GV를 하면서 의도는 이랬다 이런 건 제가 연출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셨던 간에 이것이 저의 최선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진입 파트에 굴러가면서 부탁도 하고 빌어도 가면서 정말 열심히 저는 후회 없이 영화를 만들었고 이것이 제 수준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미치지 못했더라도 관객분들에게 저는 후회가 없지만 편하게 아쉬웠다 그런 것들 평가해 주셔도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좋게 봐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두 배우님 처음 영화를 제가 보여드리게 됐는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감사했고 모쪼록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를 모르는 분들께서 제 영화를 봐주시는 게 저에게는 언제나 기적이거든요.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영화를 만들게 됐고
이것이 마지막에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가 정말 간절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어딘가로 가게 되더라도 일단 부산에서는 이제 마지막 상영이니까 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처음을 지켜보는 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감독님의 데뷔작 함께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남은 부산 일정이 이제 얼마 없는데 다들 몸 잘 챙겨가면서 재미난 영화들 마지막까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